자, 가보자. 뭐야? 770번. 4차 함수에 대하여 극대 극소가 세 군데서 발생한다. 맞지? 하나는 0보다 왼쪽, 두 개는 0과 3 사이에서 반드시 극대 극소가 다 나온다고 하고요. 일단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얘들아? 미분해줘야 되겠다. 그치? 미분하자. f 프라임 x. 뭡니까? x 3승. 잠깐만. x 3승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a. 됐니?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알파벳 감마. 맞지요? 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알파벳 감마. 근데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맞지? 1 넣어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되나 봐. 1, a 뿔 1, 0, 마 a. 설마 이거 안 쓴 거 아니겠지? 가자. 조립제법을 왜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됐다. 그치? 그럼 뭐야? x 플러스 1 하나 나왔고 그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인가 봐. 그럼 베타 감마가 어디에서 나온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에서 나온다. 자, 가자. 다시 한번. 얘가 0 되도록 한 x가 뭐뭐다? 베타 감마인데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두 근 앞에 쓸까? 두 근이 다 어디에 있다? 0과 3 사이에 있다. 무슨 문제가 등장했어? 내가 전에 말했던 근이 분리가 등장했다. 맞지? 맞죠? 서로 다른,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근이지. 그럼 뭐 해야 돼? 근이 분리니까 다시 한번 쓸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 0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이 함수 그려야지. 맞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누구랑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베타 감마인데 둘 다 0과 3 사이에 있어요. 그럼 뭐야? 한판축 보는 거지. 함수값. 뭐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뭐 나와? 마이너스 a. 그게 어디로 간다? 0 넣었더니 올라가네? 양수. a는 음수. 두 번째 x에 뭐 넣어보자? 3 넣어보자. 3 넣어줬더니 뭐 나와? 역시 양수 나오네. 3 넣어보자. 그럼 뭐야? 2a 플러스 9인데 얘가 뭐? 양수. 그 다음에 판은 판별식이니까 4분의 d. 그냥 d다. a제곱에 플러스 4a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근의 분리는 그냥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다니까 크거나 같다로 푸는데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인 거 확인했다. 그치? 그래서 뭐야? 0보다 커야만 하고요. 마지막 축의 방정식. 이 참수의 축방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분의 a죠. 여보세요? 맞죠? 그래서 그 축 마이너스 2분의 a가 어디에 있다? 0과 3 사이에 있다. 끝. 알았지? 그러면 이 4개의 a가 다 겹치는 교집합 부분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는 생략할게요. 되었니? 되었니? 네, 끝. 여기까지. 그래서 뭐 나와? 근의 분리 나오고 내가 지난번에 말만 했었지 1학년 때 나오던 근의 분리가 너희들 분명히 괴롭힐 거다라고. 알았음? 혹시 근의 분리 또 뭐 영상이 필요한 사람 없지? 방학 때 한번 내가 싹 단톡방에 보내줬었던 것 같은데 아파. 혹시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필요한 사람 손? 패스 776. 갑자기 등장하는 1학년 거 이게 이제 발목 잡지. 한 번씩 갑자기 너희들이 뭐 나와? 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막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스트레스 받는 거지. 1학년 때 나오던 모든 공식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자, 어쨌든 fx에 대하여 도함수가 주어져 있네. 그때 극대극소 끝났지. 결국 뭐야 얘들아? 극대극소는 뭐 해야 돼?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왜 그래프를 보는데?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프라임의 부호지. 프라임의 부호를 보고 증가해서 감소로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곳들이 다 극대극소잖아. 지금 f 프라임을 줬어. 우리가 직접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해서 뭐 부호 변화를 살펴보는 게 다잖아. 그죠? 자, 얘 0 되는 거 어디예요? 일단은 양수, 음수 다 찾아야 되니까 0을 찾을 거고 x 일단 뭐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뭐 나와? 2 나오죠.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1과 1 나오고 여기서 뭐 나와? 그럼 1은 무슨 근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뭘 그려보자. F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그려볼까? 최고차의 개수는 잘 보니까 일단 양수인 것 같다. 그치? 근데 뭐 해야 돼? X축과 만나는 곳이 어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 근데 2에서는 뭐하고? 뚫고 지나가고 1에서는 뭐하고?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하고? 뚫고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은 뭐하고? 뚫고 지나가고 그러면은 극대가 되는 곳이 어디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여기. 그 다음에 극소는 어디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여기. 알았어요? 답은 1개, 2개니까 4겠네. 3번. 알았음? A는 1, B는 2. 알았죠? 다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는 내가 그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F'의 그래프를 보면서 F의 극대극소 유치하기 있다고 했잖아. 그거는 문제의 한 유형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 주변에 있는 거 보면 F'의 그래프가 주어진 거고 이거는 우리가 그린 거밖에 없잖아. 알았음? 다음 798.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빵분의 f'빵의 최대 치수를 찾아주세요. 자, 일단 fx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웠어.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했대, 얘들아. 절대값을 씌웠는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원래 함수 f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지. 관통. 대신에 1승으로 반드시. 2승이면은 접하는 거고 3승도 역시 뭐야? 접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절대값 씌운다고 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아. 무조건 그냥 관통을 하는 경우에만 미분이 불가능해진다. 맞냐? 맞냐고? 예.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만난다라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만날 수 있는데 만약에 만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중근, 즉 접하면서 만날 거고 마이너스 1에서만 뚫고 지나간다. 맞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x가 x축과 만나는 곳이 일단은 3과 5의 사이에서도 뭔가 적어도 하나 만난다고 했지. 그러면 그 3과 5에서는 사이에서는 어떻게 만났다면? 접하면서 만난 거지. 알았습니까? 그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 뭐야? 요런 거. 그 다음에 뭐였지? 마이너스 1에서 어떤 거? 뭐 이렇게 관통하든 이렇게 관통하는 거 하나. 맞지요? 여기까지 됐어요? 맞나요? 맞지? 자, 그럼 끝났네. 잠깐만. 뭐 좀 이상해. 아, 맞네. 3과 5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접하면 되네. 맞네. 아까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여기가 A라면 X-A의 몇 승? 3승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은 3차가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럴 수밖에 없네. 뭐 여기서 접하는지는 몰라. 아무튼 됐죠? 그럼 뭐다? 답은 fx의 식은 뭐다?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어. 그걸 k로 쓸까? 그리고 x-a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의 1승. 자, 이거 말고 더 이상 있나 없나? 없다, 그치? 됐지요? 그때 k는 의미 있다, 없다? k는 의미 없다. 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잖아? 분수꼴로 물어보잖아. 그럼 k는 사라질 거야. 알았음? 그리고 두 번째, 요 A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A의 범위는 일단 어디야? 3과 5 사이라고 해서 등호가 없는 요 부등호로 치면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맞긴 하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사실 끝났습니다. K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뭐 넣은 거? 0 넣은 거 하나랑 미분을 해서 뭐 넣은 거? 0 넣은 거 하나랑 분수식 세워봐. 그러면 아마 A에 대한 맞지? A에 대한 뭐 2차식이 나오면 2차식의 최대치수 풀면 되고 역수의 합이 나오면 산술계열을 풀면 될 거고. 됐음? 이유 과정 생략도 되나?
저 누구랑 얘기합니까? 됐지요? 예, 여기까지. 뭐 나오냐? A에 대한. 1차식, 2차식 나오냐? 역수의 합 나오냐? 해본 사람 없어? 나도 대답 안 할래.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788. 싫어! 대답도 안 하는데 뭐 해? 자, 가볼까?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아마 동현이가 물어봤나?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했던 얘기일 거야. 뭐? 2배, 3배, 4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분의 절대값 A 또는 절대값 A분의 A 이런 걸로 물어보면 이거 뭐 물어보는 거다? A, B, C의 부호 물어보는 거다. 그치? 빨간 거 어디 갔어? 부호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럼 결국 A의 부호 찾아주세요. B의 부호 찾아주세요. C의 부호 찾아주세요. D의 부호 찾아주세요. 그때 상수항 D는 누가 결정해? Y 절편이 0 넣었을 때 나오는 D잖아. 음수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중요한 거 뭐? C 하나 알려줬지. C가 뭐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의 0. 그지? 그래서 뭐다?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네.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보자마자 아는 거 사실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A. A는 뭐? 꼬다리가 내려가대요. A가 음수. 그럼 마지막 B는 미분을 한 도함수에서 뭔가 나오지.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그게 뭐 되는? 0 되도록 하는. 되냐? 네. 그때 그걸 만족하는 X가 뭐야? 알파, 베타고 A의 부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의 부호는 근각의 관계.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다를 가지고 알려주면 되겠지. 두근의 합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3A분의 2B잖아. 그게 뭐? 양수. A는 음수. 그럼 B는 양수 나오겠네. 수용이 됐음? 예. 806번 가보자. 되었는가? 오, 요 문제. 그렇지. 이거 근데 우리 안 했어? 아, 했는데 한 번 더 질문. 그럴 수 있지. 자, 가자. 저기서 이 806번 볼 때 제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fx는 f2다 해서 x에 2 들어갈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너네가 혹시 f2랑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x가 두 개가 더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f2 자체를 하나의 상수로 봤을 때 fx가 어떤 상수값이 나오도록 하는 게 두 개.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지. 2 포함. 알았음? 근데 fx는 어떻게 생겼어? 3참수잖아. 간다. 2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f2라는 값이 fx랑 만나는 게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얘가 f2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됐지? 두 번째. 꼭 이렇게만 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 이게 f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거나 여기가 이거나. 어쨌든 그래서 뭐만 보면 가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왔다.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나 이런 거 빨리 눈치 좀 채야 되는데 3참수 f를 미분을 한 f'은 뭐다? 2차. 그냥 2차 함수인 거야. 도함수가. 근데 마이너스 1과 3이 같다?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대칭인 거. 알았음? 그리고 도함수가 대칭인 거는 fx에서의 누구? 정 가운데 있는 요정.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야. 기울기는. 여기가 여기도 여기지.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나에서 1을 딱 찍어주자마자 이거는 2가 될 수가 없고 이것도 2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케이스 두 가지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를 보자. 요거겠네. fx에서 f1을 뺀 함수에 대하여 절대값을 씌웠는데 극대값이 자연수가 됐대. 자,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맞지? 그걸 뭐 했어? f2. 이만큼 내렸어. f2만큼 내렸어. 그럼 원래 y좌표 f2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 넣어주면 0 되는 건 확실했었잖아. 즉, 이 뭐가 f2가 뭐가 되도록 x축이 되도록 한 게 f2만큼 내리기. 오이 쉣. f2만큼 빼기. 그럼 여기는 뭐야? 이게 되겠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f가 아니라 그냥 x축이 된 거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는 fx를 f만큼 내린 함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씌워야 돼? 아직 안 한 거 뭐 씌워야 돼? 절대값 씌워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절대값 씌워볼까?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왼쪽도 오른쪽도 그릴까? 다음 여기도 가볼까? 이렇게 됐다, 맞지? 그럼 요 함수에 대하여 절대값 요 함수에 대하여 극대값은 일단 양수 맞네요. 일단 양수 맞네요.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저 값을 찾아봤을 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후분가 보다, 맞지? 자, 이 값이 뭐야? 결국은 원래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요만큼의 간격이 결국 요만큼의 간격이랑 같은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원래 그대로네. 요거 자체가 극대 값이잖아. 이제 이게 x축이 됐으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 배웠어? 4a l 3승. 최고차의 교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l 3승. 알았음?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4 절대값 a 1 l 3승. 됐지? 그럼 그 l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 l 어떻게 찾아? 요거 하나하나의 간격이 l이잖아. 얼마야? 2분의 1이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뭐야? 2분의 1밖에 안 되네? 자연수가 아닙니다. 탈락이야. 그럼 이제 얘가 답이겠지. 뭐? 요만큼의 간격이 l이잖아. 얼마야? 1이지. 요게 더 맞겠다. 그치?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찾아보세요 하는 게 뭐야? F3에서 F1을 빼래. 됐냐? F3에서 F1을 빼래. F3, 3이 어디야 얘들아? 이건 간격이요. 이게 3 아니야? F3은 이거지. F는 이거지. 원래 함수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근데 그거는 X축을 여기로 가든 뭐 F2가 여기 있든 상관없이 그놈의 차는 이거 아니야? 절반이네. 답은 2. 알았음? 1번.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들? 질문한 사람 누구예요? 채원 씨 이해됐나요? 자네 영상 안 봤지? 그래서 질문이었지. 다시 질문이 아니네. 안 봐서 질문이었네. 소희도 알겠어? 자네는 영상 봤는가? 아, 왔었어? 아, 뭐야? 그냥 다시 질문이 맞네. 미안, 채원아. 자, 보기 들어봐. 이게 수2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들 중 하나야. fx 몇 차야? gx 몇 차야?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는 어때, 둘이? 반대죠. 뭐 f가 양수, 뭐 g가 음수인 것 같다, 그치? 그럼 둘이 뺀 함수 h는 일단 확실한 3차인 거는 확실함. 맞죠? 자, 근데 여기서 fx의 식을 찾으세요라는 문제, gx에 대해서도 식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랑 식을 찾을 필요 없는 문제는 누가 결정을 할까? 뒤에서 물어보는 또는 이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h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기억이나 니은에서 뭐 F5 더하기 G5라던가 F3 빼기 G1처럼 그지? F 안에 G 안에 들어간 게 다르거나 앞에서 언급한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FG를 각각 찾으세요가 맞을 거야. 맞죠? 근데 지금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다 F잖아. 이걸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뭐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F5 빼기 G5라던가 뭐 F'의 1 빼기 G'의 1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면 이건 전부 다 F 빼기 G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즉 FG의 각각의 식을 찾을 필요는 없는 문제란 얘기야. 만약에 F5 더하기 G5라고 돼 있어도 빼기로 하면 뭐 GX 대칭 뭐 대칭 함수 그래 뭐 대칭을 살려야 되긴 하는데 대칭으로 넘어가는 순간 교점들을 못 쓰잖아 이제.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라는 얘기라서
알았죠? 뭐 너가 말한 것처럼 뭐 그래도 필요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 그거는 문제 조건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알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문제는 뭐다? F 따로 G 따로가 아니라 F 빼기 G라는 거 하나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봐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몇 차 함수라고? 아이 아파라. 몇 차 함수라고?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양수인 3차 함수. 왜? f가 양수고 g가 음수니까 둘이 뺐으면 양수겠지? 당연히 양수겠지? 맞지요? 끝. 근데 그놈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은 잡았고 우리는 이걸 h라고 썼어야 되는데 밑에다가는 미분을 하자.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돼? 둘이 차만 보면 돼. 맞지? 뭐야? 양수에서 f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뭐 하겠네? 요렇게 될 것이고 그곳이 A와 B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또는 점의 좌표를 보면서 여기에 0이 있는데 그때 y좌표는 뭐다? 5다. 따지만 해놓을까? 또는 식으로 H'의 0은 5다 해놔도 좋고. 여기까지 돼서 간다. 8을 기억. A에서 극대값을 가지나요? 네. 양수의 순수를 바뀌니까 가집니다. 참. HB가 0이라면 자, 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HX. 여기가 근데 B일 때 0이라면 요거네. 맞지? 그럼 HX는 0은 HX가 X축과 만나는 곳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당연히 2개 맞잖아. 여기가 됐음? 예. 그 다음에 A, B 아니네. 0과 B 사이에 0이 어디야? 0을 알 수가 없네. 이걸로 봐야 되나? 일단은 0과 B 사이에 어떤 알파, 베타가 있대. 그때 뭐 해보래? 이거 뭐 하고 싶어? 승리야. 그렇지. 양변을 여기다 쓰자. 베타-알파로 마이너스 나눠주면은 베타-알파분의 마이너스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 이게 뭐야? 뭐의 기울기 정확하게? 알파, H 알파와 베타, H 베타에서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5보다 작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다. 맞지? 어쩌라는 거야? 5가 어디야? 5가 아마 이거겠지. 이 5겠지. 0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맞죠? 맞죠? 참이야, 것이야. 이거 참이지. 왜? 이 함수 잘 생각해봐. 다시 그릴게. 이게 지금 x축이 이거는 이제 니은에서만 쓰이던 거고 디귿 다시 가볼게.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여기가 A. 근데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은 여기가 B잖아. 그지? 0이 어디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 근데 0일 땐 누가? 접선의 기울기가 5인 거는 알아.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아무리 0에 가깝게 놓는다고 해도 있잖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노란색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이때보다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줄었지. 맞지? 이때보다 접선의 기울기들 자체가 줄었는데 점과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갑자기 커버릴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겠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뭐야? 위로 볼록하러 갔겠지. 뭔 소리야? 아래로 볼록하러 갔겠지.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보다 큰 알파, 베타 존재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위로 볼록하잖아. 0부터는. B 전까지는. 뭐 잠깐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가 생기더라도 내일 감소하다가 끝나니까 빼고. 알았어요? 그럼 이런 곳에서는 여기의 기울기보다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크러 갈 수가 없음. 그래서 탈락이야. 아무리 알파, 베타를 0에 근접하게 둘이 갖다 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인 5를 넘어갈 수가 없겠지. 그럼 뭐야? 5보다 작다가 참이 되겠네. 답은 몇 번? 5번. 알았음? 예. 다음.
몇 번이었지? 12번이었니? 맞네. 14번 가자. 승우야. 지워도 돼? 이거 다들? 쓴 사람 없지? 있으면 얘기하고. 지운다. 승우야. 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가. 형 간다. 무슨 무기를 쓸까? 이 무기를 들어볼까? 이 무기 일로 와. 너도 한대. 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일로 와. 들고 빡대. 이거 플라스틱이라 아파. 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더 얘기해야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우함수의 특징이 뭐야? 짝수 그렇지. 알았어. 진정해. 또라이 같아.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거보다 우함수. 우함수의 특징이 뭐야? 우와, 이축 대칭. 맞죠? 자, y축 대칭. 근데 우리가 우함수라는 거를 학교에서는 또는 EBS에서는 주로 뭐라 부른다고? 짝함수. 학교에서 실제로 짝함수라고 쓰시지. 우함수라고 쓰시는 쌤들 손. 우리 학교 쌤들 우함수 쓰시는데요. 없지? 언제부터 짝함수가 됐지? 아무튼 여보세요? 응? 응. 그래서 짝함수라는 얘기는 뭐야? 짝수차 항들만 갖는다. A씨는 빵이다. 그럼 뭐 하나 남았어? B 하나 남았잖아. 맞지요? 맞지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fx가 이제 우함수가 됐어, 얘들아. 이것도 엄청나게 뜬다. 식도 구했지만 사실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맞지? 어떻게 생겨? 두 가지 중 하나지. 왜 그거야?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맞죠? 그리고 이것도 가능은 하지. 맞지? 누구까지만 보면. 식 또는 가만 보면. 맞죠? 근데 나 때문에 하나가 틀렸지. 뭐가 틀렸어? 왼쪽에 틀렸지. 왜? 상성이 6, 0 넘으면 6이잖아. 얘가 6인데 어떻게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야? 아니죠. 그럼 얘가 맞나 보다. 알았음? 끝.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된다?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를 쓰면 돼. 여기까지 되었어요? 예, 끝. 그럼 이제 프라임이 0 되는 건 어떻게 찾을래? 말 그대로 미분에서 0 넣어봐. 그러면은 B에 대해서 뭔가 나올 거야. 알았지? 그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다 하면 B에 대한 방정식 풀면 답. 알았음? 끝. 여기까지. 이것도 거의 똑같죠? 왜? 우함수, 4차함수. 똑같잖아. 더군다나 상수항이 그거 y절편. 그지? 그러면 일단은 생김새는 두 가지 중 하나겠다.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인 놈. 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인 놈. 둘 중 하나겠다. 맞지? 맞지요? 그런데 접어 올렸을 때 fx의 절대값이 접어 올린 함수가 y좌표가 2가 되도록 하는 게 5개 나와야 되는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일단 얘가 2라는 건 x축 저 밑에 있잖아. 접어 올리는 것 자체도 없고 맞죠? 5개 맞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럼 밑에 게 답이고 x축을 반드시 어디로 넣어달라? 딱 5개 나와야 되는데 이미 3개지 2개만 더 생겨. 답은 여기겠지. 어떻게 된 거? 접어 올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원래 극소가 어디였다? 마이너스였다. 아까랑 똑같지? 아까는 여기가 6, 여기가 마이너스 10. 지금은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똑같은 문제죠?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까지 했는데 그다음 됐죠? 할 수 있겠죠?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할까, 얘들아? 여기를 A로 잡으면 안 되나?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잡고. 그래. fx라는 함수의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푼다. 어떻게 생겨? x 4승 a는 쓰면 안 되잖아. 여기 k로 쓸까? 여기 k 쓰자. 여기 뭐야? ax 제곱 플러스 b겠지. 맞지용? 미분을 합시다. 4x의 샴승 플러스 2ax. 근데 그게 0 되는 게 어디야? 0과 k와 마이너스 k잖아. 끝났네. 최고 차이계수 3대 0과 플러스 k 마이너스 k. 그러면은 둘이 전개해서 같다라고 하면 a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잖아. 미수 몇 개 남았어? a, b, k 3개 중에 식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2개 남았겠지. 그게 뭐야? 0 넣어주면 2다 하나. 사실은 b는 2로 찾고 시작했으면 더 좋고. 그리고 k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다 하나. 그럼 끝. 열리. 알았죠? 열리면 생각할게. 넵. 다음 32번. 이거를 틀린 사람들은 나중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그지? 주식 사지 마세요. 그냥 고용히 접근만 하세요. 이거 틀린 사람들. 혹시 너니? 아, 미안해. A 주식에 투자를 할 거예요. 주식을 산 지 T년 후에 주식을 팔 경우 예상되는 순이익을, 이런 공식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공식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 부자 될 수 있겠다, 그지? 이때 어쨌든 순이익이 최대. 야, 순이익이 뭐야? 그냥 저 PT잖아. 저 4차 함수잖아. 저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니야? 야,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겠다, 이거. 빨리 빼야 된다, 이거. 알았지? 자, 어쨌든 가자. 순이익의 최대값 PT라는 4차 함수의 최대값 대신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그럼 뭐야? 미수 없잖아, T 말고, 변수 말고.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지 그지?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오늘 이 질문만 너한테만 계속 하겠다. 마이너스 4t의 삼승 36t의 제곱 마이너스 96t 플러스 64. 됐죠?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지. 양도 찾고 음도 찾아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0 되는 거 찾아줄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약분해도 되겠죠? t3승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16. 인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죠. 뭐 넣으면 0 돼? 1 넣으면 0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자, 뭐야? t-를 하나 나왔고 t 바로 쓸게.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식 하나 나왔고. 그러면은 프라임이 0 되는 게 1 하나 4 하나 나오는데 4가 중근인 4참수 그래프 그려봐. 허공에. 승희야. 옆에 현우야. 그려봐. 빨리. 4참수 빨리. 아이씨 뭐하냐 지금. 최우수가 음수 맞네. 미안. 다시 그려봐. 아니야. 끝이 올라가면 안 되지. 4참수. 좀만 더 정교하게 그려볼래? 안 돼. 1이 더 먼저 아니냐, 그리고. 뭐야, 얘들아? 이거죠.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잖아.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임? 0부터 4까지. 자, 여기서. 지금은 최대값만 물어보지만, 나중에 혹시나 최소값 혹은 함수값 등등등 물어볼 수 있지. 얘들아. 0의 정확한 위치 어디게? 여기다. 기억나지? 1대 3. 맞죠? 지금은 필요 없지만 1대 3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언제 팔아야 돼? 1년 후. A는 1. M은 그때 이 최대값이니까 1 넣는 거는 생각할게. 알았죠? 끝. 8, 4, 6 가보자. 시간이 벌써? 다 할 수 있나?
지워도 됩니까? 자, 일단은 뭐부터 하고 시작할까? 미지수 A, B 두 개가 좋아? 한 개가 좋아? 당연히 한 개가 좋지. 그럼 뭐부터 하고 시작할까? 네. 그렇지. 대입하고 나서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찾고 시작하면 더 좋다. 맞지? 근데 얘들아 조금만 생각해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구간만 볼 건데 마이너스 1에서 최대란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1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 구간의 양끝값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1은. 뭐 했겠어? 극대가 됐겠지. 그 주변은 뭐 극대가 또 있더라도 나아질 거고.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반드시 극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사실 끝났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뭐야? 알았죠? 근데 조심할 거. 만약에 이런 문제였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길일 수도 있고. 알았지? 그 구간의 양끝값이었다면은 그 최대 최소는 극대인지 극소인지 또는 그냥 아무런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연산 이런 연산이 가능하고 다 함수라서 가능한 거고.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만 해도 사실은 AB 나오지 않아? 그지? AB 구하는 거니까 바로 생략할게요. 알았죠? 사실은 그래서 밑에 거에서 아까 혜인이랑 말한 것처럼 밑에 거에서 AB에 대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한 문자를 바꾸고 나서 출발하는 게 맞기는 해.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저것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와버리고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구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프라임의 0에다 이용을 하는 게 더 빨라지겠지. B 사라지고 A 구하고 시작하니까. 알았죠? 끝. 패스. 말로만 설명하고 끝. 848 가보자. 지어도 되는가? 자, 이 문제는 뭐예요?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찾아달래. 얘들아, 일단은 P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뭐? Q 쪽을 먼저 바라볼까? 어디? 원 쪽을 먼저 바라보자. P의 위치가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P가 결정이 됐다 치면은 Q는 반드시 어디야? 여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Q는 우리가 뭔가 구하고 가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알았음. 무조건 PQ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도록 하는 Q는 P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만든 다음에 반지름 1 얼마? 1 맞지? 반지름 1을 빼기만 하면 Q는 자동이야. 그럼 우리는 뭐만 찾아주면 되겠어? P에서부터 3,0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물론 거기다 1 빼야 우리의 답. 다시 뭐라고? PQ의 길이의 최소값 하자. PQ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뭐다? P라는 점으로부터 3,0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먼저 뭘 찾아줘? 최소값을 찾아줘. 거기다 뭐 하면 된다고? 반지름 1 빼면 된다고. 그럼 우리는 결국 이 문제로 바뀐 거야. 알았죠? 근데 P의 좌표가 뭐예요? 이 참수 위에 있으니까 내가 직접 미수 잡을까? T, T제곱. 그럼 그 거리라는 거는 뭐야? T-3의 제곱에다가 T제곱의 제곱, T4승으로 바로 쓸까? 요 놈의 루트지. 거기에서 1을 빼면 되지. 그럼 이 녀석이 최소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뭐 찾아주면 돼? 루트 밖에는 t가 없으니까 루트 속에 있는 놈에 대해서만 얘가 최소면은 빨간색도 최소예요 하면 끝나죠. 되었는가?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끝. 이유과정 생략. 4차식의 최대수. 하나 더 찾았자. 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다. 뭐 원래라면은 t의 범위. 맞지? 맞지? 근데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나? 상관이 없겠다. 어차피 최고책에서 양수라서. 범위도 없고. 맞죠? 근데 만약에 뭐 0과 3 사이를 또는 A, B를 주면서 A와 B 사이를 움직이는 P에 대하여 라고 했다면은 X좌표, X좌표로 T의 범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 없으니까 뺄게요. 됐죠? 됐죠? 네. 그래서 극소 중에서 작은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최소값. 다음! 888! 행인이네. 잠깐 쉬었다 할까? 자, 뭐부터 결정해야 되겠어? A의 부호. 맞죠? A의 부호부터 일단 결정해야 되겠다. 맞지? X가 0보다 작은 부분도 최고창의 개수에 관여를 하고 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도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 거기서 a가 양수면은 두 개가 나오고 음이면은 안 나오고 뭐 0이면은 중근으로 나오고 뭐 등등등. 맞지? 그래서 a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네. 첫 번째 a가 뭐라면 이 답이 양수에서 나와, 음수에서 나와? 음수야? 그럼 양수부터 하자. 마지막에 음수로 갈게요. a가 양수라면 아가리 a가 양수라면 fx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a가 되며 한 번 더. 그리고 x로 묶었을 때 남은 게 뭐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이야? 맞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로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a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그런데 0과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곳이 0보다 작은 곳이지. 0에서 한번 만나고 뿔마 루트 3에서 만나는 최고차의 개수 음수인 함수 요거. 맞죠? 이런 4차 함수일 거야. 맞나? 4차? 3차인데? 뭐야? 0을 뚫고 지나가야 되구나. 그럼 뭐야? 이거다, 맞지? 됐죠? 여기가 어디야? 마이너스 루트 3. 지금은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다. 이거 도함수 아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겠네. 찍.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역시 0과 루트 a를 기준으로. 맞죠? 두 중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루트 a도 함께. 그래서 함수는 요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어받아서 뭐지? 이거였나? 요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어디야? 루트 a. 됐어요? 자, 틀렸죠. 왜요? 극대값이 있기는 한데 0이잖아. 5가 아니잖아. 탈락. 두 번째 a가 0이라면 fx의 함수가 그냥 너무 쉬워져 버렸죠. 0이거나 x 3승이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겠다, 그치? 이건 뭐 대충 그려봐도 이거니까 극대가 없죠. 탈락. 세 번째 a가 음수. 그러면은 fx가 어떻게 생겨? 왼쪽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뭐 하나만 달라졌을 뿐.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만 달라졌을 뿐.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작은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싹.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떻게 생겼어? x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이 될 수가 없지.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5 맞지? 0이 될 수 없네. 그럼 뭐야? 여기서만 뚫고 지나가는 함수네. 그럼 어떻게 생겨?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맞죠? 그러면 뭐야? 5가 나올 수 있잖아. 여기가 어디야? 프라임이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되겠지. 미분해서. 어차피 a는 최고차의 개수에만 관여하지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으니까 뒤에 것만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생략. 많이 지린 것 같은데? 네, 0이 되는 곳을 찾아봐. 얘가 0이 될 수 없지. 0에서만 0이 되지. 그 말은 3참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0에서만 뚫고 지나가는 3참수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더 이상 0이 되지. x축과 만나지 않잖아. x가 a가 음수니까. 알았죠? 알아내고. 예. 다음 893번 가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를 가야 더 쉬울까? 미분도 해야 되니까 그걸로 가는 게 낫나? 자, 보기 들어봐. 얘들아, 나는 일단 제일 먼저 뭐 봤냐면 이거는 당연히 본 거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뭐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K로 잡아볼게. K라고 했을 때 저걸 가지고 fx의 식을 세울 수 있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들아? 얘들아, 고기 들어봐. 만약에 어떤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너네 fx식 어떻게 세울래? fx를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게 해주면 돼. 자, 질문을 바꿔볼게. 그럼 만약에 얘네가 2랑 3이면 어떻게 할래? 2랑 3이면 어떻게 할래? 뒤에다가 1차식을 붙이면 돼요. 왜 1차식이에요? 얘를 나눈 못과 나머지. 그때 이 뒤에 식이 저 2, 3이 나오도록 해주면 돼. 1차식인데 미분을 해서 1 넣는다면은 사실은 그냥 계수. 정확하게는 기울기. 여기는 1차 직선이 붙을 거야. 기울기가 2짜리. 근데 1 넣으면 3 나오네. 이거 기억나? 방학 때 했었는데.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만약에 저게 지금 나가 만약에 F1은 F'의 1이었다면 이렇게 식을 세웠을 거야, 나는. 알았죠? 그럼 지금도 뭐 하면 돼, 얘들아? 이 상황이다. 방금 같은 방법을 걸려면 뭐 하면 돼? x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 뒤에는 3차 함수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를 뭐 일단 a라고 해볼까? 그 뒤에 식에 1차식을 붙일 건데 뭐? 기울기가 k이고 0 넣으면 k 나오는 1차식. 뭐? kx 플러스 k. 미리 딱 a, k 두 개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맞지? 자,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 하필이면 0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 상수항과 일창이 k예요 해도 되지. 맞지? 자, 둘 중에 뭐 쓸래? 둘 중에 뭐 쓸래? 그거는 다가 결정해 줄 거야.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밑에 게 편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필이면 마이너스 1, 0이 아닌 이상한 마이너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알았음?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내가 봤을 때 방법이 이거 말고는 지금 안 떠올라, 당장. 그냥 문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식을 세우려면 도함수를 가지고 뭔가 방정식, 동류항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전개되어 있는 게 차라리 편하고, 뭔가 또 다른 얘기를, 다른 조건을 줬다면은 얘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끝. 한 이 정도? 됐음? 됐음? 자, 위에 거 잘 모르겠는 사람 손? 없나? 간다. 어쨌든 우리는 밑에 거를씩 세우자, 다시. 어쨌든 여기서 fx는 뭐다? fx는 x 3승 가에서 2차의 계수는 몰라. 잠깐 세워놓고, 그리고 나에서 이걸 b라고 하자. 얘가 만약에 b라면은 bx 플러스 b. 됐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러 간다? 다를 보러 가기 위해서 fx에서 바로 암산할게요. f'x를 뺀 식을 한번 그냥 암산해서 써보자. 뭐야? x 3승 플러스 a-3의 x제곱 플러스 a에다가 미쳤나봐 b에다가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상수항은 b 사라집니다. 빼니까. 맞죠? 끝. 얘가 뭐 해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언제? 수연아. x가 뭐 할 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었니?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지. 이거 식 어떻게 생겼어? 식 어떻게 생겼어? 상수항이 없지? 0 넣으면 뭐 된다? 0 된다. 근데 f 프라임에도 b 나오잖아. 암산해서 그러니 f 프라임 x는 3x 제곱 2ax 플러스 b잖아. bb 사라지잖아. 왜 그래? 자, 됐죠? 다시. 이 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뭐 만약에 g라고 놓든 그냥 이 식만 보든 0 넣으면 0이잖아.
근데 0보다 크거 나타야 된다고. 그 0을 포함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타는 범위예요. 그 말은 뭐야? 0에서 접해주세요 아니냐? 와우. 접해주세요 아니냐? 그 말은 0. 여기까지 이해됐음? 잘 생각해봐. 우리는 f 빼기 f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0에서 x축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이쪽 범위에서 전부 다 x축보다 위에만 둘 거라고. 접한 거 포함.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알았죠? 그래서 b는 2a입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 하나로 줄었다. 맞지? 맞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 f 빼기 f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뭐예요? x3승 플러스 a-3의 x제곱. 자,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맞지? 일단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지.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왜? 0이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내려가잖아. 안 되지. 그럼 0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만나는 곳은 도대체 어디야? 응.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a-3. 그때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3-1. 그게 0보다 왼쪽에 있어주면 되겠네. 됐죠? 같아지면 돼, 안 돼? 같아지면 안 된다. 0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거든. 안 된다. 알았니? 끝. 그러면 이제 V의 최대 최소는 너희들이 찾아봐. A의 범위 나왔어. 알았죠? 그러네. A의 범위가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써야 된다. 그치?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네. 그리고 이거는 같아져도 상관이 없지. 아, 그래서 A의 범위는 3보다 크다가 아니라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최소값은 48이겠네. 알았음? 끝. 여기까지. 여기 다시 써줄까?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뭐였지? 3-a고요. 여기는 지금 극대로 하필이면 찍혀서 극대를 말한 건 아니다. 마이너스의 위치가 여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다. 알았죠? 극대가 아닙니다. 끝. 여기까지. 정리. 결국은 도함수의 활용 3인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도 결국은 뭐 해야 돼, 얘들아? 결국은 그래프 그려야 된다. 알았죠? 결국은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자, 간다.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풀이를 그냥 설명해보세요 하면 나는 사실 딱 하나 쓰고 끝이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풀이는 무조건 하나야. 알았죠? 자, 근데 그 녀석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고1 때의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간다. 이 단원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고1 때 배웠던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입니다. 함수는 그냥 함수인데 만약에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 두 개가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함수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함수에서 만약에 뭘 물어본다면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둘이 연립을 하죠. 맞죠? 이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위에 있는 거 찾을 거니까 이런 부정 방정식과 이런 부정 방정식 어떻게 보면 연립을 해서 근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찾으러 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fx는 gx 또는 fx-gx는 0이라는 식을 만들었다 치자. 이제 y 사라졌고 x에 대해서만 남았고 는 0. 등호가 있으니까 뭐야? 방정식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뭘 찾아주면 돼? 실근을 찾아주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가? 교점의 x좌표가. 둘은 같은 뜻이죠.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라면 2차였다면 2차 방정식 풀이가 먼저 나오지. 뭐 판별식도 있고 근의 공식도 있고 근각의 제관계도 있고 뭐 다양한 질문을 함에 따라 다양한 풀이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어 고1 그 다음 단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단원으로 가면은 뭐 최대 최소도 있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어떻게 연결시켰어? 방금 말했던 이 교점을 물어보면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자. 근데 이게 2차가 항상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도구를 빌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교점을 물어봤다면은 실근을 찾으러 가자. 근의 공식.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다면은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러 가자. 판별식.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던가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라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던가 묻거나 혹은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묻는다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만드는 근과 계수의 관계일 거야. 이런 걸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줬던 게 그 고1 언제지? 수학 상이다. 수학 상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라는 단어에서 설명했던 거야. 근데 원래는 그 단어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등식에서 배웠던 오케이? 부등식에서 배웠던 뭐 하나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근을 물어보거나 개수를 물어보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닌 다른 질문을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 그게 오늘도 나왔던 두 근이 하나는 2보다 작고 다른 근은 6보다 크다. 걔네들은 이걸로 풀 수가 없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판별식으로도 근의 개수만 알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합은 알지만은 그 합이 뭐 예를 들어서 8보다 크다고 해서 둘 다 2보다 큰지 6보다 큰지 모르잖아. 1과 9일 수도 있고 맞지? 모르거든. 그럼 이걸로 풀 수가 없네. 그래서 뭐해?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근의 분리였어. 왜? 2차 방정식의 도구를 못 썼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된 원인인 누구? 함수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를 보면서 교점을 보러 갔다고. 맞죠? 그게 근의 분리였는데 자 그러면 고1 다시 2차가 아니라 고차 방정식으로 와보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풀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뭐였어요? 인수분해였어요. 고1 수학 상에서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응 없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네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인수분해 다시 해봐. 이거였단 말이야.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모든 유일한 딱 하나의 도구는 무조건 인수분해였다. 인수분해 했을 때 1차와 2차가 되면 그 2차에서는 뭐 판별식 쓰고 뭐 근해공식 쓰고 할 수 있겠지만 3차에서는 없었거든. 맞지? 근데 이제는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갔어? 함수얘기로 돌아갔던 것처럼 고차 방정식에 대한 뭔가를 풀어보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의 개수를 물어보든 근의 값을 물어보든 어쨌든 함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게 2번 단어에서 하는 거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처음엔 잠깐 되는 거 나올 텐데 전부 다 대부분이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A 때문에. 미지수 K, A, M 이거 하나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해. 그래서 뭐 할 거야? 함수로 돌아갈 거야. 그때 무조건 좌변이 fx, 우변이 y? 아니. 그거를 이제 방정식을 조금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식변형을 먼저 한 다음에 왼쪽 걸 가지고 y는 오른쪽 걸 가지고 y는 해서 두 함수 얘기로 넘어갈 건데 그 방정식을 다루는 게 내가 푸는 풀이랑 교과서 풀이가 다르지. 오케이? 오케이? 나만 이렇게 푼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푸신 쌤들이 있다. 그 방식이 뭐냐? 교과서에서는 우변으로 넘깁니다. 누구를? 제. 넘어갔을 때 지금은 A라고 쓸게. A로 넘어가거나 K로 넘어가거나 M으로 넘어갈 때만 넘기고 그 외 나머지는 안 넘겨. 1차항에 붙어 있어도 안 넘기고 상수항에 있어도 안 넘겨. 근데 나는 미지수가 있으면은 그 놈은 무조건 넘긴다.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A라도 넘기고 넘어갔을 때 A제곱이라도 나는 다 넘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또 뭘 넘김? 상수항도 싹 다 넘김. 그러면 결국은 왼쪽에는 뭐만 남은 거야? 미지수가 없는 3차, 4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는 원점을 지나는 3차, 4차만 만들고 끝이야. 그게 이제 내가 하는 방식이고 교과서 방식은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해주니까 혹시나 A가 만약에 1차항에 있어도 남아있고 상수항 12가 있어도 좌변에 남아있는 거니까 어디를 지날지 어디서 극소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게 교과서 방식이야. 알았음? 풀이가 뭐가 더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풀이를 들어보면서 본인이 편한 풀이 찾아가세요. 이거는 강요 안 함. 알았음? 그리고 내가 푸는 풀이의 장점은 항상 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함수인데 풀이가 어려울 수 있다. 왜? 도함수의 활용 1번.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던 한 두 가지, 세 가지 유형을 다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근해 분리도 나왔었는데 갑자기 옛날에 배웠던 근해 분리를 딱 물어봤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근의 분리 문제 이다 아니다를 부터 판단하는 것부터 해서 바로 옛날에 뭐 1년 전에 배웠던 한 달 전에 배웠던 옛날에 배운 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내 풀이가 좋아. 풀이가 항상 일정하거든. 그리고 못 푸는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과서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알았죠? 대신에 안 풀리는 문제가 한두 개 있을 거야. 마플에도 한 개 아마 있을 수도 있어. 교과서 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해설지를 딱 봤더니 갑자기 나처럼 넘기기 시작하는 거야. 넘기면 갑자기 쉬워지고.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있다. 그럼 왜 갑자기 넘기기 시작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걸 설명을 못해, 교과서는. 알았음? 깨워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겠다? A를 무조건 넘기고 시작하겠지. 이런 기본 문제는 그냥 내가 풀게요. 어떻게 바꾸겠어? 방정식 이대로 yy 붙이는 게 아니라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까지만 접해두고 a는 넘기는 거지. 이거는 나도 교과서도 해설지도 다 똑같지. 왜? 넘어갔을 때 a니까. 근데 만약에 1했었다면 책은 다르게 풀었을 거야. 알았죠? 왜? 넘어가면 마이너스 a라서 안 넘기는 거다. 알았음?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넘겼다면 이제 뭐해? 함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y는 a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건 상수함수겠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될 거고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0대도로 하는 걸 찾기 위해서 6 나눠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0이니까 1, 2 인수분해 마마 된다. 그치? 그럼 fx의 그래프는 당연히 슉슉슉 여기가 2, 여기가 1일 거고 일단 x의 범위에 얘기가 없으니까 실수 전체를 바라볼 건데 근데 흰 색깔 y는 a를 그렸을 때 세 점에서 만나주세요 인 거잖아. 이거겠네. 그러면 여기가 뭐? y는 a. 그 a의 위치가 뭐보다는 극소값보다는 크고 극대값보다는 작다 하면 답이 되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1 넣어보자. 뭐 나와? 5냐? 2 넣어보자. 얼마 나와? 4? 뭐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 1 넣어주면 뭐 나와? 5 맞냐? 맞는데? 맞네. 맞다. 그래서 요렇게 알았어? A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알았죠? 이런 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게 어디? 910번. 자, 이것도 그냥 내가 풀게. 나는 어떻게 풀 거고 책은 어떻게 풀 거다? 책은 이대로 갈 거고 나는 넘긴다. 알았음? 목 아프다. 알았음? 그래서 fx y는 마이너스 k. 알았죠?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버리니 어차피 막 k 안 넘겨서도 미분하면 똑같아. 크게 상관은 없다. 지금은 뭐였지? 6x의 제곱에 플러스 6x의 마이너스 12 x 값은 뭐뭐 나왔어? 지워야겠다. 마이너스 1랑 1 나왔다. 그지? 맞죠? 그리고 뭐 해달래? y는 마이너스 k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뭐 해달래? 중근과 한근. 중근은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접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이거겠죠. 됐죠? 즉 마이너스 k로서 가능한 값이 뭐 아니면 뭐다? 극대 아니면 극소다. 뭐 나오고 뭐 나오겠지. 그 책이 안 넘기는 이유는 이거야. 마이너스 k 쓰기 싫어서. 실수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 내 풀이는. 아무튼 알겠냐? 오케이. 자, 근데 내 풀이가 쉬워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 어떤 거? 요거다. 918번. 자, 이것도 간다. 4x의 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는 0. 자, 나는 k를 우변으로 넘길 거고 책은 k를 안 넘길 거야. 어디서 차이 나는지를 보자. 넘겨보면은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래서 좌변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x로 갈게요. 오른쪽은 그냥 상수함수니까 y로 갈게요.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 미분을 해볼까요? 12x제곱에 마이너스 12니까 0대도록 하는 게 x는 뿔마 1 나온다. 맞지?
그러면 fx의 그래프 어떻게 생김? 요렇게 생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자, 그때 내가 푼 풀이의 장점. 첫 번째, 뭐? 상수항이 없음.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 어디? 원점. 그래서 x축을 자연스럽게 바로 그릴 수가 있잖아. 알았니? y축의 위치만 특정이 되면은 무조건 그 점은 원점이어야 해. 그러면 이제 끝났지. 뭐가? y는 마이너스 k를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리자. y는 마이너스 k를 그릴 때 x값이 양수에서 x값이 음수에서 각각 한 개, 두 개 만나도록 하는 거. 끝났잖아. 원점이 위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x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하잖아. 근데 만약에 k가 좌변에 있었다고 쳐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 건 알지. 근데 k에 의해서 x축의 위치를 특정을 못해. 그게 불편해진다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3참수가 x축이 있다면은 고정돼 있다면 3참수가 어떻게 생기고 있다는 얘기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음?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넘긴다. 누구를? 상수항을. 그게 첫 번째. 알았나? 어쨌든 우리의 위치, 마이너스 k의 위치는 뭐다? 극대값과 0 사이에 있겠지. 극대값만 찾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8이야? 8 나오겠네. 여기서 이제 범위만 실수하지 말고. 알았음? 정수의 개수 몇 개? 7개. 답은 몇 번? 2번.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설명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두 문제가 있는데 그거 설명 시간이 되나? 원래는 풀어보고 풀인데 풀어보지를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바로 풀이를 할게요. 어디가 문제냐면은 저 K가 식으로 나오거나 그냥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K는 크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상수함수거든. 문제는 K, A, 미지수가 어디에 붙었을 때? 아씨 왜 안 넘어가? 어디에 붙었을 때? 1창이나 2창에 붙었을 때가 문제야. 자, 이 문제를 볼까? 936번. 갑자기 부등식이 나왔는데요. 어차피 부등식은 위아래고 방정식은 그냥 만나는 거니까 위아래만 보면 되니까 패스. 알았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등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K가 2창에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어떻게 풀겠어? 그러면 내가 만드는 부등식은 뭐야? 2x의 3승만 남아있고 남의 다 넘어간 거야. 알았음? 교과서 방식, 해설지 방식은 뭐겠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자, 다시 말하지만 내 풀이가 무조건 좋다? 절대로 아니다. 내 풀이도 단점이 있어. 앞단원 내용을 필요로 하고 해보다 보면 풀이가 오히려 길 때도 있다. 무조건 빠른 것도 아니야. 그냥 풀이를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내 풀이의 장점이다. 알았니? 알았니? 그래서 가끔은 책 풀이가 더 빠르거나 쉬울 때도 있다. 잘 들어봐. 그럼 내가 푸는 풀이는 일단은 미분을 안 해도 둘 다 그릴 수 있지. 그냥 YY 붙일게. 자, 책 풀이는 이거 미분해야 되잖아. 이렇게 갔을 거다, 맞지? 자, 그럼 내 풀이는 어떻게 될까? 그냥 바로 그릴까? 좌표평면상에 2x의 3승 그려보세요. 뭐예요?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만 봐? 0보다 오른쪽만 볼 거야. 그지? 근데 이 녀석이 뭐해? 흰 색깔. 흰색이 뭐야? 2차 함수인데 축은 당연히 y축이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게 꼭지점인 최고차의 개수가 3k. 양수 k라고 했네. 음수여도 상관은 없는데 양수인 2차 함수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접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내 풀이는 뭐다? 두 곡선이 접할 때에 대한 풀이야. 근데 책 풀이는 일단 미분을 하겠지?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kx 0 걸 찾아줄 거야. 6x로 묶어주니까 x-k야. 어차피 양수 k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디만 볼 거니까 0 오른쪽만 볼 거니까 여기만 보자. 그럼 뭐 하면 돼? y는 0, x축을 여기다 두면 돼. 0이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마지막 연산을 놓고 생각해봐. 이 풀이가 빨라.
알았냐? 내 풀이의 장점은 그냥 계산이 빠르다, 쉬운 풀이다가 아니라 풀이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장점인 것뿐. 알았음? 알았음? 내 풀이는 어떻게 이어가겠어? 접해야 되니까 여기를 뭐라고 잡아보면 양수 t라고 잡아보면은 2t의 3승이 뭐가 되는 3k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t가 있대. 근데 미분을 해서 기울기끼리 비교해도 6t 제곱과 6kt가 같아진대. 아, k랑 t랑 같아지면 되네. 약분해버리면 k랑 t랑 같아졌다면은 이거는 뭐야? k 3승이 곧 t 3승이고 t 3승이 곧 1이 되겠지. 따라서 k는 1. 즉 t는 1. 알았음? 어쨌든 k는 1. 그럼 우리는 뭐야? k 요 놈을 3k가 최고 차이 계수인데 1일 때보다 줄여줘야 내려가지.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입니다가 되는 거야. 답은 어디 있어? 으씨, 등호가 없니 혹시? 아이씨, 등호 없었네? 만나면 안 된다, 그치? 여기. 이게 이제 내 풀이. 이 풀이가 뭐야? 두 곡선이 접할 때. 이걸 쓸 줄 알고 지금 보자마자 맞네 할 줄 알면은 이게 빠르고 빠르거나 편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뭐 계산만 보면 너무 쉽죠? 그래서 뭘 따라갈지 너희들이 고민을 해라. 다시 한번 간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나왔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때 내 풀이지. 만약에 이때 미지수가 어디에 붙었다면, 지금 2차 항의 계수에 붙었다면 그 문제는 어떤 풀이로 바뀐다? 두 곡선이 접할 때로 바뀐다. 알았음? 그 앞단원 내용을 필요로 한다. 알았지? 그럼 두 번째는 뭐 연습해보면 되겠어? 미지수가 어디 있을 때 1차 항에 붙었다면 어떤 내용일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지워도 되니? 오케이. 자, 1차에 붙은 것도 하나 더 있을까? 바로 뒤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943. 1창에 K 3승꼴로 붙어있죠? 맞죠?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자, 이번에도 내 풀이와 책 풀이를 비교해보면서 가보자. 이거는 내가 연산이 더 빠른가 어떤가 모르겠다. 내 풀이는 나는 어떻게 가겠어? 또 4승만 남겼고 나머지 다 넘겼겠지. 맞니? 맞냐고? 두 번째 책 풀이는 그대로 갔겠지. 변화 없었겠지. 맞지요? 그러면서 내 풀이는 왼쪽 것도 오른쪽 것도 미분을 안 해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YY 붙일 거고, 얘네들은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일단 FX를 붙였을 거야. 우와. 요렇게.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위에 있거나 빨간 게 위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맞죠? 나는 이제 바로 그래프 그리겠지. 이번에는 미분을 안 해도 되니까. X4승 슉. 모든 실수지. 슉. 그러면 이제 흰 색깔 그려야 되는데 이거 뭐야? 미수 K가 있는 1차 함수 어떻게 해? K에 대한 항등식 풀듯이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빨간색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뭐 하면 돼? 접하는 경우와 접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 내가 찾으려는 녀석의 기울기 얼마? 4K 3승이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접할 때의 기울기와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 사이에 있어요를 만족하는 K 범위를 찾는 거야. 뭐야? 곡선 밖에 있는 점, 0, 마이너스 12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이제 내 풀이. 알았어? 책 풀이는 어떻게 했겠어? 일단 또 미분을 하겠죠. 4x의 샴승 마이너스 4k의 샴승. 다행히도 이거는 K3승, K3, 3승 빼기 3승이라서 유일하게 딱 하나 0 하나.
뭐 K 하나 있겠지. 맞지?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겼다? 어?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럼 생겼을 거야. 휘청. 여기가 K인 거지. 맞죠? 맞지요? 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는 쉬워졌지. 왜? 상수함수. y는니까 x축. x축이 밑에 있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의심스럽지 않냐? 여기가 항상 이렇게 줄까? 그러면 이제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도 사실은. 알았니?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요거다. 여기서는 뭐 해야 되겠어? 또 접점의 좌표를 t, 하면서 또 아까처럼 비슷하게 두기 시작하겠지? 그 풀이입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어? 자, 다시 한번 말한다. 두 풀이 중에 너네가 편한 거 스스로 각자 개인마다 다 달라. 스스로 찾아. 나 앞단원 잘 못 가지고 오겠어. 와, 이게 접하는 상황인지, 뭐 곡선이 접하는 상황인지,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안전하게 밑에 거 가셈. 대신에 버려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개 발생할 수도 있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 센에 딱 한 문제 있고 마플에 딱 한 문제인가 있을 거야 아마. 알았음? 그 정도의 빈도는 낮으니까 그것도 안전함. 대신에 이제 만점을 생각을 하거나 앞단원과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풀이를 가면 항상 똑같이 풀 수 있다. 왜 갑자기 넘기기 시작하는지 책풀이가 그걸 이해를 안 해도 돼. 알았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업은. 잘 가요. 자, 오늘 숙제는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단원 다 푸는 거다. 속도가 속도는 뭐 뺄게요 일단. 알았죠?